저가항공사들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할 때 유럽 같은 경우에 대륙을 횡단하는 LCC 가격이 3만 원이면 됐대요. 아 정말 3만 원이요? 네. LCC들이 망하고 노선을 줄이면 당장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번에 문을 닫았다는 스피릿 항공 같은 경우에 다른 항공사들 가격을 봤더니 예. 평균 한 20% 이상 올라갔더래요. 저가 항공이 철수하거나 문을 닫거나 노선을 축소하는 경우에 여행 비용이 가파르게 이제 올라가고 그런 환경이 이제 사라질 수도 있죠. 저 경쟁을 안 하고 그래.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어혜진 소장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장순원 기자님이 네. 또 외신 재밌는 외신 이야기를 또 하나 가져오셨습니다. 하여튼 좀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가항공사 요번에 망한 데 이름이 그 스피릿 네. 항공사. 예, 화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저 노란색. 예, 요 저게- 노란색 비행기가 여기 상징이죠. 스피릿. 예. 그 여기가 이제 미국의 저가항공의 상징 같은 회사예요. 스피릿은요 사실은 저가항공의 상징이라기보다는 네. 진짜 후진 항공의 뭐 상징이라고. 아무것도 안 주지 않아요? 너무 불편해. 여기가 이제 2010년도에 처음으로 왜 기내 타면 왜 머리 위에 집 넣는 칸 있잖아요. 네. 거기 넣는 것도 돈을 돈 받고, 받고 좌석도 돈 다른 크기, 다른 동일한 기종의 이제 다른 항공사 대비 한 20%더 집어넣어요. 이런 식으로 막 엄청 좁구나 그러면. 예, 좁게 하고 있는 거는 좌석하고 안전벨트밖에 없잖아. 아, 뭐 위탁 수화물도 돈 받고 뭐 좌석 선택하는 것도 돈 받고 물도 돈 받고 이렇게 해서 막 아껴갖고 이제 부담을 골고루 이제 나눠서 그 레거시 항공사 대비 비행기 티켓 값이 한 3-10% 싸다고 해요. 어쨌든 가격하게. 비싸네요. 가격을 엄청나게 낮춘 그런 항공사죠. 그래도 그래서 멋지네, 예전에 멋져. 비행기 여행이라는 게 뭐 부유층이라든지 아니면 예. 직장 뭐 출장 가는 데만 썼잖아요. 근데 이런 저가 항공, 특히 스피릿이 이렇게 비용을 낮춘 그런 항공 티켓 요금을 제시하면서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회사인데 네. 여기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재정적으로 좋지 않다가 이번에 그 이란 전쟁 이후에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뭐 직격탄을 맞고 문을 닫았죠. 그 아하. 이미 많은 항공사들이 이 항공유 가격이 오른 다음부터 이제 비상 경영에 돌입하고 있고 예. 벌써 누가 이제 스피릿의 다음 타자가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과 같은 항공유 고공행진이 계속되면 정말 줄도산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이 있긴 해요. 이번에 항공유가 유가 오른 것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유가도 뭐 많이 올랐는데 여기 저 조선일보 기자님이 그래픽을 너무 잘 만들어 주셔갖고 예. 보시면 이게 전쟁 전에 99달러였는데 지금 197달러. 항공유? 네, 항공유가 2배 올랐어요. 물론 다른 기름도 올랐는데, 아이고, 요게 이제 다른 기름인데 보시면 요게 이제 항공유 가격의 추이거든요. 이게 최신 기울기만 좀 보세요. 예. 훨씬 더 가파르네요. 예, 휘발유라든지 뭐 두바이 원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항공유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이 항공사들의 부담이 훨씬 커진 거죠. 항공유 가격은 왜 요게 좀 유독 빨리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항공유의 특성 때문인데 항공유는 다른 석유 제품하고 달리 품질 관리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예. 기름이 원래 조금 오래 두면 이제 산화해갖고 약간 찌꺼기 슬러지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름때 끼는 거? 뭐 우리 막 그런- 기름 쓰다 그런- 보면 그런 것처럼 끈적끈적해지고 막 하는 거. 때가 좀 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비행기가 이 여객기 같은 게 고도 10,000m 이상에서 날다 보니까 거기는 주변이 영하 50도거든요. 예. 기름이 얼 수도 있어요. 그럼 큰일이네. 얼면 죽는 거잖아요. 뭐 첨가제 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 보면 원래 등유에서 이제 항공유를 제조하는데 정전기 방지제, 빈결 방지, 아까 어는 거 방지제 이런 것도 좀 넣어주고 다 넣고. 네, 황이라든지 메르캅탄 같은 거는 이제 제거를 해서 항공유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비싸군요. 이게 조금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좀 되게 이제 이렇게 오래 두면은 아무래도 이것도 뭐 때가 끼고 뭔가 산화가 되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조금 보관하는데도
힘들 수가 있으니까 되게 이제 품질 관리를 엄격하게 하면서 빨리빨리 이제 신선한 항공유를 주로 써요. 재고를 쌓아두지 않습니다. 휘발유 중에서도 고급 휘발유 같은 그런 느낌이네. 그렇죠. 고급 등유네, 고급 등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이 항공유도 뭐 당연히 이제 원유에서 뽑아내는데 중동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도 한 20% 정도 되고요. 예. 그게 이제 호르무즈 통해서 나오는데 막히니까. 그것도 막히고 그 항공유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이제 원유에서 생산하고 중국도 생산하고 미국도 생산하지만 예. 원료인 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막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수급에도 좀 차질을 빚고 있고. 그러니까 이 이제 전쟁 특히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항공유가 가장 급격히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한국이 항공유 수출 엄청 많이 하는 나라라고 들었어요. 네, 이게 이제 고도화 설비가 필요하다고 해요. 이제 원유에서 한 번에 바로 많이 이렇게 뽑아내지 못하니까 한 번 더 뭐 이렇게 돌린다든지 예.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항공유를 많이 생산하죠. 중동산은 중질유인데 또 전문 분야 안 나오나 했어.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예. 중질유를 가져다가 고도화 설비라고 한 번 더 등유를 떼워야 거기서 항공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등유가 더 많이 거죠. 디젤도 많이 나오고. 그냥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해야 더 많이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항공유를 많이 만들어서 많이 수출하는 거예요. 항공유 수출 우리나라 1등이거든요. 근데 그거 만들려면 우리나라는 중동산 원유 가져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중동산 원유가 막혀 있으니까 중동에서 나오는 항공유 안 나오고 네. 한국에서 나오는 항공유 잘 안 나오고 들 그렇죠. 나오고 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보니까 저거 이제 수입해서 쓰는 나라들은 당연히 수급의 어려움도 겪겠지만 일단 가격 자체가 되게 많이 오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그 연료 올랐다고 뭐 항공사가 뭐 문을 닫을 정도로 이렇게 맞아요. 심하게 저도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예. 게 그냥 유료할증료가 있잖아요. 가격을 올리잖아요. 가격 네.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가격을 올리긴 하는데 요즘 엄청 비싼데 다. 기본적으로 여기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예. 이 항공기 연료가 전체 그 항공사의 비용 구조에서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저가 항공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뭐 기타 운영비, 뭐 인건비, 그다음에 리스료 이런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가요. 항공사의 그 기름값이. 예. 그러니까 이 기름값이 오르면 당연히 이제 직격탄을 맞는 건데 특히 부담은 부담이죠. 저가 항공사들이 더 큰 이제 타격을 받는 구조인 게 예. 그 대형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항공유가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30%예요. 왜냐하면 뭐 다른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기내식도 있고. 좀 낮죠. 일단 가격이 비싸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저가 항공사는 한 40%에 육박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기름값이 오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류 할증료를 좀 높여서 그걸 벌충을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에 연동해서 이제 한 33개 단계로 나눠서 유류 할증료를 매기거든요. 근데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33단계까지 있어요? 예, 33단계까지 있고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0단계에서부터 33단계까지 부과를 하고 그렇게 33단계 지금 접어들었거든요. 이미 우리 5월달에 유리 할증료가 최고 단계가 33단계인데 네. 이미 33단계예요 지금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요 5월 항공유 가격이 책정될 당시에 이제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510센트 정도 했대요. 그러니까 저 상한을 넘어가면 그걸 다 이제 고스란히 항공사가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구조예요. 33단계 이상은 올라갈 수 없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항공유 가격이 더 올라버리면 네, 그 손실을 다 떠안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 구조예요. 우리나라는 그 항공 할증료 유리 할증료를 그렇게 부과하고 미국 뭐 제가 알기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그냥 그 항공기 기본 운임을 이제 올리는 식으로 유류 할증에 대비하는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까 항공 티켓 값에 이제 전가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유류 할증료를 올린다고 해도 충분히 그 기름값이 더 오름폭이 크면 반영을 못할 수도 있고 지금 턱에 걸려 있구나. 더 올려야 되는데 올리고 싶은데 못 올리는 거고. 맞습니다. 지금 뭐 그 최종 단계까지 왔는데 미국도 그런가요? 미국이나 뭐 유럽은 유류 할증료를 없고 기본 운임에다 그냥 반영을 할 텐데 당연히 그 저가항공사 쓰시는 분들은 가격에 되게 민감한 분들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항공기 가격이 오르면 바로 수요가 줄어듭니다. 뭐 유류 할증료도 사실은 항공 가격에 포함되니까 그 운임 가격 올리는 것도 우리는 그 허가도 받고 그래야 되죠.
내가 내 맘대로 그냥 내일 바꾸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아마 국내에서는 자기 그 항공사가 미리 예고만 하면 그 항공 요금을 올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국제선 같은 경우에 아마 독점하는 노선은 아마 좀 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될 것 같고. 허가 받아야 되고. 네, 그건 뭐 이제 그렇지 않은 노선이라면 이제 뭐 항공사의 정책에 따라서 변동을 줄 수 있긴 한데 항공사람이 워낙 경쟁이 심하잖아요. 또 가격 조금만 올리면 이런 LCC 같은 데로 빠지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이라는 게 가장 그 강한 족쇄로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또 화물 사업이 꽤 크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버퍼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항공사들 엄청 어려웠을 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 기내 좌석들 다 뜯어내가 거기다가 뭐 맞아요. 코로나 키트 막 싣고 네. 이제 그런 걸 운송하면서 거의 이제 흑자를 낼 정도로 버텼는데 이 저가 항공사들은 오롯이 이제 승객에게서 나오는 돈에 의존하다 보니까 버퍼도 없고 좀 재밌었던 게 요 해지 비용이 참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요. 아니 저 그 항공기 관련돼서도 수송 관련해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큰 비행기는 네. 이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넣으면 되는데 작은 비행기는 컨테이너 박스가 안 들어간대. 손으로 다 달라. 그래서 손으로 들어가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생각해 보면 아니 뭐 사람이 없으면 화물이라도 좀 날라야지. 뭐 그렇게라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싶은데 생각보다 화물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규모의 경제가 잘 안 나와서 그 일일이 넣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잘 안 된다고 하더군요.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아, 제가 좀더 몰래 좀. 사연이 모르시는 게 있으니까. 네. 깨알 상식.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지 비용도 차이가 나는데 예. 이제 항공사들은 기름값이 중요하잖아요. 비용의 매우 30%니까. 그러니까 기름값이 오를 것에 대비해서 해지를 하긴 하는데 예. 이제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물론 이제 항공유 해지 시장도 있는데 그건 이제 거래가 규모가 작고 해서 유동성도 적고 비용도 비싸답니다. 그러니까 항공유를 벤치마킹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원유, 뭐 두바이라든지 브렌트유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해지 시장에서 이제 그 해지를 하는데 이게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예. 근데 이렇게 전쟁이 터졌을 때 아까 가격이 벌어져 버리니까. 항공유가 갑자기 뛴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해지가 덜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렌트유는 예를 들어서 전쟁이 터진 이후에 60%가 올랐어요. 예. 근데 항공유는 100%가 올라 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40% 60%만 해지한 격이 되잖아요. 나머지 그 40%에 대해서는 위험이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항공유로 해지하는 게 아니고 일반 원유 가격으로만 해지를 한다. 그렇죠. 근데 얘네들 사다 쓰는 건 항공유 사다 쓰잖아요. 예.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다가 이렇게 이제 전쟁 같은 특수한 상황이 터지면 이제 해지를 못해서 생기는 타격이 수천억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사실상 해지를 못하고 운행을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셈이네요. 항공사들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노출돼 있는 셈이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다른 게 좀 큰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해지를 좀 해요. 예. 근데 이 그 저가항공사는 그냥 저가 항공사들은 최대한 비용 비용 아껴야 아끼려고 이제 해지를 못 하는데 이 해지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게 사우스웨스트라는 미국 항공사가 있잖아요. 여기 예. 되게 큰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2024년 기준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연간 연료비로 한 100억 달러를 썼대요. 예. 100억 달러. 100억 달러 썼는데 그 중에 한 1.5%에서 2% 정도가 이제 해지 해지 비용으로 썼대요. 아. 엄청 많이 들어가네. 그러니까 해지 비용이 사실은 이제 만약에 유가가 이제 크게 변동성이 없으면 그냥 오롯이 나가는 생돈이잖아요. 아, 그렇죠. 경영진 입장에서 이제 아까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비용을 아끼려고 하는 거고 대형 항공사들도 이 비용을 아끼려고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에도 26년 초에 이 해칭을 종료했거든요. 아. 그 뒤에 이제 이런 사태가 터져서 완전 직방으로 맞았고 LCC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잘 안 하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하면 근데 진짜 터지는 거죠. 당할 것 같은 게 이번에 이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오히려 네. 유가가 너무 떨어질 거라고 막 다들 예상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죠. 유가가 더 떨어질 거야라고 다들 예상하다가 전쟁이 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이제 미국계 항공사들이 말씀하신 그거에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네. 그 2014년 15년 요때 왜 네. 막 쉐일 나오고 요래서 기름값이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예. 떨어지기 전에 미국계 항공사들이 유가가 좀 오를 수 있으니까 해지를 많이 해뒀나 봐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기름값은 반토막이 난 거죠. 어. 이러면서 이제 해지 비용으로 막 해지 비용은 해지 비용대로 들고 수조 원이 터진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한번 딘 이후로 미국계 항공사들은 해지를 잘 안 하는데
요번에 이제 세게 두드러 맞은 거죠. 셰일 연말 때 그런 일이 벌어졌겠구나. 예. 2010년대 초반에. 네, 맞습니다. 야 이게 대비가 솔직히는 안 돼. 좀 위험하게 비즈니스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뭐 미국 항공사는 그런 건 있었을 것 같아요. 워낙 어차피 다 해지 않으니까. 쟤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어차피 그리고 그 기름값 올리면 티켓 값에 반영하면 되니까 뭐 터지면 맞지.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큰 회사들은 나름대로 뭐 말씀드렸듯이 화물도 있고 뭐 다른 버퍼도 좀 있는데 LCC는 워낙 그 마진이 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터진 거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스피릿 같은데. 네, 보면 이게 유가 충격이 오면 무조건 망하는 비즈니스네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유가가 오를 거라고 베팅을 해놨는데 네. 셰일가스가 빵 터지면서 유가 계속 바닥이야. 여기서 한번 망했고. 네. 그래서 이제 와서는 유가가 빵 뛰는데 해지를 안 해놔서 망하고. 이게 이제 맞습니다. 이게 그 사실 과거에도 연료비가 폭등하면서 항공업계 특히 이제 LCC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예. 2008년이 뭐 되게 대표적인 예고. 코로나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고요. 요게 이제 국제유가 흐름인데 예. 여기 보시면 이때 한 번 터졌고 요번에 한 번 터진 거죠. 이 국제유가가 팡 튈 때마다 한 번씩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 이게 이제 그때 2008년인가 그때 금융위기 이후에 또 연료비가 그때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인가 이때까지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뭐 알로아 항공, ATA 항공, 스카이버스 항공 같은 미국계 항공 회사들이 뭐 일주일 만에 막 잇따라 문 닫고 그랬을 정도로 좋지 않았던 때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도 그럼 그런 일 비슷한 일이 일어날 건가 거냐. 뭐 이런 이제 전망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또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어떤 위기 구조적인 어떤 변화 때문에 위기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이게 이제 과거에는 기름값이 한번 튀면 이게 터졌는데 예. 그 뒤로도 한번 터진 다음에 꽤 이제 안정적으로 이 LCC 비즈니스가 굴러갔거든요. 예. 뭐 2010년대 막 많은 글로벌 그 저가 항공사들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나왔던 게 핵심이 이제 낮게 항공 티켓 값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 비즈니스가 굴러가려면 당시에 이제 뭐 저유가라든지 저금리라든지 항공기 공급 과잉 뭐 이런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요 LCC 비즈니스가 되게 호황으로 이제 굴러갈 수 있었다. 모든 이런 측면에서 비용을 낮출 수 있었다. 분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항공사가 지금 과점 체제죠. 에어버스하고 예. 보잉 요 예, 두 개 회사들이 이제 가는데 막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이제 항공기들을 많이 이제 뽑아내면서 이제 약간 과열 경쟁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가 많이 나오면 그러니까 공급이 충분히 되니까 아무래도 좀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예. 게다가 저금리가 그럼 유지되니까 싸니까 너도 나도 사겠고. 예, 리스 비용도 줄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유가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제 LCC 비즈니스가 잘 굴러갈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좀 이런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그때 제일 컸던 게 이제 공급망의 붕괴잖아요. 예. 특히 항공산업도 그랬는데 망가지면서 왜냐하면은 이제 그 여행 수요가 팍 주니까 이제 항공기 수요도 줄었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부품사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다 집에 보냈는데 한 2, 3년 뒤에 이제 그 팬데믹이 끝나고 여행 보복 수요가 막 보복 여행 수요가 엄청나게 예. 붐이 일고 해서 이제 항공기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지만 그 한 번 무너진 공급망이 회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딴 데 일자리 찾아갔던 숙련공들도 안 돌아오고 회사도 아직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약간 그 쇼티지 예. 그 공급에 이제 쇼티지가 이제 생기면서 비행기 가격이 좀 높게 유지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지금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가 꽤 맞아요, 높은 맞아요. 구조가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이란발 그 고유가 충격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 이 LCC 비즈니스가 과연 이 제대로 앞으로 굴러갈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회의까지 이제 들 정도로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지금 당장 비행기 한 대 주문하면 네. 한 10년쯤 있다 받는다. 그 정도로 굉장히 리타임 길어졌다고. 그거 요즘 보잉에서 아예 못 만든다잖아요. 비행기. 네. 너무 오래 걸린다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오래 걸리니까. 그게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거다 보니까 그 공급인
이제 자꾸. 딸리고 그러면 그러니까 비행기 가격 높고. 예, 비행기 가격이 그때 지금 2020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한 30-40% 이상 이제 뛰었다고 하고 리스료는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60%가 뛰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확실히 커진 거죠. 그러네. 그런 것들 있지.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LCC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어쨌든 싸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간당간당 하고 있었군요. 가뜩이나.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란 전쟁이 한번 이제 항공유 가격 폭등이 한번 오니까 확인 사살을 해준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전보다 경쟁도 엄청 세졌잖아요. 왜냐면 한국만 해도 보통 LCC가 몇 개입니까? 우리나라 진짜 많지. 우리나라 진짜 많아. 그래서 다들 서로 갉아먹고 있는 와중에 빵 맞으니. 뭐 결국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기름값의 추이일 건데,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게 좀 뭐 전쟁이 빨리 끝나면 항공유 가격이 내려갈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물론 이제 극단적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어느 정도 내려는 갈 텐데 뭐 이게 막 그 전쟁 터지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럴당 99달러대로 금방 돌아갈까? 그건 좀 퀘션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항공유 가격이 내려가려면 중동에서 생산되던 이제 완제품 항공유가 시장에서 충분히 풀려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제 전쟁 과정에서 이제 그쪽 그 정유 인프라들을 이제 타격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그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번 차단당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겁나지 겁나. 그 수요처를 그 중동 이외 쪽으로 좀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돌리다 보면 물류 비용도 더 들 테고 탐색 비용도 들 테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비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 고려하면 그 항공유 가격 전쟁이 끝나더라도 항공유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 말은 LCC가 계속 앞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뜻인데. 그렇죠. 우리나라 항공사들 뭐 힘들겠네. 당연히 힘들죠. 미국도 힘들고 뭐 유럽도 힘들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뭐 제트블루 뭐 이런 항공사들이 이제 그 스피릿의 다음 타자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 헝가리인가 어디 그 되게 이제 유명한 LCC가 위즈에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공매도 잔고가 전체 발행 주식의 6분의 1까지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곧 망한다. 네, 스마트 머니들은 이 회사가 이제 곧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 전에 그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진에어 같은 경우 지금 뽑았는데 이제 입사하는 시기를 가을로 미뤘다고 뭐 하반기로 당장 그 승무원 50명 정도는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뭐 회사 측은 이제 가을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채용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진에어는 대한항공 계열 아닌가요? 그런데도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 상황이 진에어 같은 경우에 지난달부터 비상 경영에 돌입했고 항공편도 한 176편 정도 감축했는데 그런데도 조금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이분들의 입사 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국내 1위죠. 제주항공도 지금 뭐 직원들 한 달간 무급휴직 신청받고 있고 TA 항공 같은 경우에도 뭐 2달간 무급휴직을 받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국내 업체들도 지금 쉽지 않은 환경에 이제 처해 있는 건 맞아요. 이게 지금 전쟁의 양상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만 만나서 미중 관계는 조금 해소 국면은 보이지만 전쟁 이게 이란 전쟁 끝난 것도 아니고 안 끝난 것도 아니고 중국이 뭐 거의 뭐 같이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 이러고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뭐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건지 되게 애매한 상황이더군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금방 안 떨어질 수 있겠던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가는 거죠. 정말 최악인데요. 이게 특히 이제 LCC를 포함해서 항공업계가 이게 참 시기적으로 좀 안 좋다는 게 이게 항공사도 여름 장사잖아요. 여름에 이제 티켓 값이 높은 상황에서 만석 채워갖고 그때 이제 유동성을 쫙 빨아들이는 거고 그렇게 번 돈으로 1년을 넘기는 데인데 지금 돈을 한참 벌어야 될 텐데 유가가 오르면서 티켓 값이 오르고 그러면 수요는 줄고 비용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9월까지 이렇게 높은 기름 가격이 유지가 되면 많은 LCC들 특히 이제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LCC들은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론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거 관련해서 무슨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LCC 같은 싼 항공이 탄생해야 네. 그래야 이런저런 해외도 가보고 하잖아요. 싸게. 뭐 돈 많은 사람만 가는 거 아니고 어떻게 보면 LCC의 탄생과 함께 예. 좀 우리도 뭐 굉장히 해외 여행이 대중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는데 앞으로 그런 거 쉽지 않아. 그러니까 장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유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 네. 그리고 구조적으로 항공 비행기 공급이 예전같처럼 그렇게 싼 시간도 아니고 금리도 요즘 뭐 물가 때문에 오른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다 환경들을 생각하면 LCC가 살아남더라도 지금처럼 싼 가격이 유지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항공사는 항공사대로 어렵고 예전처럼 싼 가격으로 해외로 가는 그런 시대는 조금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뭔가 하여튼 가는데 조금 비용을 지금보다는 더 내는 시대로 가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더군요. 저가 항공사들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할 때 유럽 같은 경우에 유럽 그 대륙을 횡단하는 LCC 가격이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이면 됐대요. 아 정말 3만 원이요? 네. 와. 뭐 영국 돈으로 17파운드니까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LCC들이 망하고 노선을 줄이면 당장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요번에 문을 닫았다는 그 스피릿 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항공사가 철수한 노선에 이제 다른 항공사들 가격을 봤더니 예. 뭐 평균 한 20% 이상 올라갔더래요. 아니 스피릿 그 얘기가 있었어요. 스피릿이 네. 서비스는 개판이어도 네. 여기만 가격만 들어오면 다들 우리 죽었다. 쟤네 왜 우리 노선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또 가격 내려야 되잖아. 그런 그러니까. 효과는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 이제 스피릿 항공이 철수한 이후에 이제 동일 노선의 왕복 항공권 가격이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거의 한 40만 원 가까이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40만 원이면 사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그 이 저가 항공이 철수하거나 문을 닫거나 노선을 축소하는 경우에 여행 비용이 가파르게 이제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과거와 같이 충분히 혹은 되게 빈번하게 자주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사라질 수도 있죠. 경쟁이 아름다운 네. 건데. 저 경쟁을 안 하고 그래. 이 경쟁이 뭐 이게 어쩔 수 없는 그 외부적인 환경이다 보니까 트럼프 예. 때문이잖아요. 트럼프.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정말 올해도 이 한 번도 파이낸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예.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제목에다가 저가 항공의 시대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가 어머. 뭐 이런 식의 어떤 제목도 붙였더라고요. 야 너무 무섭다. 네. 제주도 가야 되는데. 올해도 한 번도 못 나가보나? 진짜 갑자기 우울해지네. 그러니까 뭐 당분간 이 항공유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되고 요 예. 그 LCC들의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분간 저렴한 여행은 이제 쉽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이제 여름 항공권 가격은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 그렇다. 네, 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야,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LCC가 생각보다 고마운 존재였네요. 가격을 전체적으로 낮춰주고. 네. 어쨌든 뭐 불편해. 막 그동안 불편하다고 저도 툴툴대긴 엄청 툴툴댔습니다만. 네. 그래도 저런 게 있으니까 좀 싸게 갔다 오는 거지. 그렇죠. 저 가족들 말레이시아 있을 때 제가 말레이시아 저가 항공 엄청 탔는데 진짜 그것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우울하네요. 어제 듣고 보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래도 비행기 타야 또 살랑살랑 가슴에 봄바람도 불고 그래. 여행 가는 느낌도 나고 하는데 비싸지면 못 가니까. 네. 제가 뉴욕에 가본 지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뉴욕에서 돌아온 지 단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때 제가 올 때 미국에 있을 때 한국 올 때 난 이제 뉴요커야. 난 이제 나 자주 갈 거야. 그래서 통장도 정리 안 하고 왔어요. 나 자주 갈 건데 뭘 통장을 정리하니. 아니 그 어떤 근거가 있으셨던 거예요? 자주 갈 그냥 거예요? 나는 이제 뉴요커야 생각하면서 그냥 왔는데 그 단 한 번도 못 갔어. 와, 이럴 줄은 몰랐다 진짜. 네. 참 힘드네. 힘들어. 네, 장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